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리트러닝 여러분 8주차 수업인데요. 교수님이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심화 수업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을 공부하다 보게 되게 되면 식재료에 대한 이제 중요성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아마 충분히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식재료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는 면에서 이제 우리는 제과제빵에 관련된 재료에 대한 그 좁은 의미의 제과제빵에 관련된 재료를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조금 넓게 보게 되게 되면 사실은 우리도 제과제빵을 하지만 조리빵이라는 걸 사실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리빵을 하려면 그러면 재료를 말 그대로 조리하는 관련된 어떤 그런 공정을 겪어야 되는, 같이 이렇게 믹스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하는 수업 중에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품 개발에 연결된 수업에서 제품 개발은 좀 한 주의 주제를 가지고 짧게 좀 개발 시제품 정도로 만들어 본다면 캡스톤 디자인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 이제 수강 시험을 하는데요. 굉장히 인기 강자죠.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은 1일 2가 있는데 그 캡스톤 디자인의 수업을 듣다 보게 되게 되면 그 주제 그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겠다,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팔아야겠다, 어디서 해야겠다,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지금 배웠던 재료, 그 다음 기초적인 공정, 그 다음 여러분이 배우고 있던 어떤 과정의 기술, 그 다음에 교수님은 늘 얘기하지만 맛있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릴 수 있는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완성된 제품을 하게 되는데 지금 2학년 2학기 과정에 캡스톤 디자인 2가 있습니다. 1학기에 1이 있고요. 그 2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학생들이 뭘 만드느냐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중화 요리, 중국 음식을 가지고 중국 음식에 관련된 걸 가지고 제과제빵의 빵 쪽에 여러분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전통시장에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 뭐가 있나 하게 되게 되면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짬뽕빵이 있죠. 그래서 짬뽕에 관련된 짬뽕 하게 되게 되면 약간 해물, 약간 매콤, 시원 뭐 이런 컨셉에 있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어떤 즉석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로케처럼 싸서 짬뽕빵을 만드는데 주말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맛집에 줄을 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하고 있나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마파두부 관련이 있잖아요. 그 두부 요리 관련 이런 것들을 이제 2학년 선배들이 남학생들이 이제 군인을 가게 되게 되면 조리 관련 분야에서 또 경험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맛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빵 재료를 만들다가 어떤 게 있었나 하게 되면 학생들이 야 이거 볶음밥 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밥을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먹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리한 것을 지난번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 크로켓처럼 이제 이렇게 안에 싸가지고 밖에다가 이제 일반 빵처럼 만들어가지고 50g 띄어서 안에 내용물을 50g 넣어서 지난 한 주에 한번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제품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는 지금 제과, 제빵, 재료학이라는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나는 일을 만들어 주려고 좀 다시 여기 있는 슬라이드에 다시 섰는데요. 결국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나게 해주는 로컬 푸드,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로컬 푸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조금 정리해서 가르쳐 줬는데요. 로컬 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 그 로컬,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로컬 푸드를 아주 신뢰하고 내가 그 있는 로컬 푸드를 소비시켜 줘야겠다는, 또 소비를 함께 해야겠다는
이 함께 사는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있어야지만 로컬 푸드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 로컬 푸드는 단순하게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음식, 제과제빵, 재료를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서로 격려와 내가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집이 있고 뭐 내가 건강만 하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게 필요하냐 하게 되게 되면 세상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사회, 울타리,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 너,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어떤 도시 전체의 의미가 함께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나의 어떤 요구하고자 하는 나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같이 수용해서 의견을 교환해서 동의한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어도 되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게 이제 민주적인 사회고요. 그 행복한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숙된 사회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 똑똑한 곳에서 개인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지 의논하고 서로 공유하고 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지금 교수님이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게 강릉시잖아요. 강릉시인데 다른 시도라는 것은 뭐 서울도 될 수도 있고요. 뭐 부산도 될 수도 있고 뭐 대구시도 될 수도 있고 경기도도 될 수도 있고 인천시도 될 수도 있죠. 다른 시도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굉장히 행복하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직장을 가지고 거기서 삶의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아주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의 입는 거, 그 다음에 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살고 있는 공간 이런 거잖아요. 그 의식주 문제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절대적으로 삶의 지수를 많이 차지하죠. 특별히 먹는 거라 하게 되게 되면 그 안에서 굉장히 더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먹는 거 안에서 뭔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로컬 푸드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로컬 푸드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먹는 것에 존재하는 식재료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셰프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있는 이 로컬 푸드에 더 많은 의미를 여러분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컬 푸드를 조금 확산 개념으로 여러분 교수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로컬 푸드는 자,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어떤 로컬 푸드에서 농업의 자원에서 생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 그 로컬 푸드가 사실은 농업적인 자원도 있지만 우리 바닷가에서 수산물의 사실 자원도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농업은 어떤 일정한 기간에 자, 지금 배추가 가을에 심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배추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심어요. 그러면 배추는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도 60일, 70일 정도는 이렇게 자라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정도까지는 11월 중순까지는 배추가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씨를 뿌렸으면 씨가 나중에 이렇게 커서 하나의 배추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어업은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가게 되면 물고기는 막 다니잖아요. 막 다니면서 그 물고기를 그냥 잡는 도구를
잡는 도구를, 낚시나 그물을 통해서 잡는 동물의 포획 방법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붙잡아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아서 항구에 오면 바로 돈이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내가 뭔가를 구하러 갔을 때 그 구하러 가서 잡아서 내 입에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의 돈으로 파는 시간이 되게 짧죠. 그러면 예전에 사회로 치게 되게 되면 사냥하던 사회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해요. 왜냐면 내가 뭔가 구하러 갈 때 가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푹 구해가지고 와야지만 내가 뭔가 희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되면 돼,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그게 아주 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에 있는 사람들은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다시 어떤 성체가 돼서 큰 이렇게 결실을 맺는 과일이나 채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금방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씨를 뿌리면 수확할 때 뭐 씨를 정확히 뿌려야지만 여러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바리스타 제과제빵과의 씨를 뿌린 것처럼 기다려서 가야 되는, 조금 여유 있고 조금 뭔가 참을성 있고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말도 조금 이렇게 참는 그런 이제 생활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수님이나 여러분이나 한 사회에 살고 있을 때 지금 식재료를 선택해서 먹어야 될 경우에, 자, 교수님이 로컬푸드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로컬푸드는 농업에서 나오는 식재료의 의미입니다. 로컬푸드는 농업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소비시켜주자,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뭐 확대한다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본다면 바닷가에 있는 것도 사실은 로컬푸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의 확산의 개념을 교수님이 좀 의미를 부여했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자 하게 되게 되면 교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시켜 줄 때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민들하고 있는, 도시민하고 있는 도시, 그러니까 그것을 소비시켜주는 도시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 안에 중간에 고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그 소비하는 소비자와 생산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여기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고리가 필요한 사람이 사실은 누가 되냐면요. 사람들은 어떤 내가 공간에 머물면서 뭔가 이런 머리로 느껴지는, 또 어떤 그런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귀 뭐 이런 걸 느껴지는 어떤 그런 예술이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예술. 사람들이 이런 밥을 안 먹고도 그림만 보고도 행복해서 난 살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떤 예술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의 삶의 지수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 지금 점점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으로 가게 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뭐에 굉장히 그 이렇게 만족도를 느끼는 삶의 행복의 지수가 예술에 아주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산업 중에서,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 중에서 미술관 가는 일을, 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림을 쳐다보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술관 가는 일들이 굉장히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작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그렸을까, 그 안에 있는 색, 그 안에 있는 느낌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 여러분들 공간에 있는 그 예술적인 어떤 조각, 그 다음에 설치 미술, 그 다음에 어떤 미디어 아트,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은 곳에서 예술가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술가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러만 가는데도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 속에서 사람이 모이게 되겠죠. 자, 모이게 되면 내가 생산한 어떤 소비 물품을 이렇게 연결돼서 만남의 교류가 있어야지만 구매가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시대에는
4차 산업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로 하는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에 있는 여기 핸드폰 안에 있는 요 핸드폰 안에 있는 여기에서 모바일이라고 표현하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이 모바일에 이루어지는 앱,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이제 가상 공간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됩니다. 사실 조금 더 여러분에서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어떤 가상 공간, 사실 교수님이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동영상을 보고 있는 형태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게 되면 아마 몇 해 지나게 되게 되면 이 녹화하지 않고요. 줌으로 연결하지 않고요. 그냥 이 공간에 여러분이 가상 공간으로 그냥 뚜벅뚜벅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가상 공간 안에 이 앞에 있는 의자에 그냥 여러분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앞에 있는 모니터하고 연결할 때 여러분의 한 사람이 이 안에 가상 공간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게 사실 지금 연결하고 있는 동영상의 줌보다 좀 더 확산된 개념이죠. 사실 그러한 형태로서 앞으로는 어떤 지금 로컬 푸드를 교류하고 판매하고 하는 형태가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술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문화적인 요인을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그 공간에 소비자들이 모여들게 되게 되면 로컬 푸드를 생산하는 사람, 그 다음 로컬 푸드로 요리를 만든 사람, 로컬 푸드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람, 로컬 푸드로 제과 제빵을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어떤 교류를 하는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농업이 팜이잖아요. 팜. 그래서 팜마켓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용어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떤 테이블 하나 놓고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벼룩시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판매하는 형태의 사람들이 이제 그 셀러들이 굉장히 이제 자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시장들 형태를 만들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처럼 결국은 소비자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갈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교수님은 2학년 학생들하고 지금 계속 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동영상으로 올라오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어떤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학과 유튜브에. 그게 홍천에서 교수님이 이제 젤라또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젤라또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젤라또 카페 안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실은 로컬 푸드를 가지고 만들고 있죠. 뭘로 만들고 있느냐? 홍천 안에서 뭐가 제일 유명해요? 홍천은 굉장히 쌀이 유명하고요. 옥수수 유명하고요. 인삼 유명하고요. 더덕 유명하고요. 뭐 오미자 이런 거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농업에 있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수님이 지금 음료 여러분이 지금 만드는 얼마 전에 GCC에서 여러분들 민주나 재범이나 동석이가 이제 대회에 가서 그런 메뉴들을 이제 여러분들 베버리지 메뉴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회에서 입상도 했는데요. 그 대회에 쓸 수 있는 재료들을 역시 뭘로 써야 되느냐? 로컬 푸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천에 있는 젤라또 카페에서 뭘 팔고 있느냐? 그걸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게 쌀라떼 되게 인기예요. 그 쌀라떼를 만들 때 쌀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쌀을 가지고 만들 때 누룽지 쓰고 있고요. 그 누룽지 가지고 위에 토핑도 쓰고 있지만 쌀을 여러분들은 이제 뭐 우리 전윤아 씨나 이런 송태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알겠지만 뭐 하느냐? 미숫가루라고 그래서 쌀을 볶아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떤 간식으로 굉장히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그래 미숫가루를 물로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쌀 라떼면 미숫가루처럼 만들어 놓은 쌀을 볶은 것을 뭘로 만드느냐? 이제 우유하고 연결될 수 있는 메뉴로
커피하고 연결될 수 있는 메뉴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그 로컬 푸드죠. 로컬 푸드로 만들어 놓은 가공식품이라기보다는 또 어떻게 뭐 가공식품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서비스 산업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그 레스토랑도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젤라또.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들 이제 2학년 1학기 가게 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젤라또 수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캡스톤 디자인 하는 수업에도 여러분 캡스톤 디자인 하는 팀들이 교수님 우리 팀은요 젤라또 할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교수님 절대 교수님 관여하지 않습니다. 학생 주도형 수업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도를 하게 되게 되면 주제를 설정하게 되면 교수님은 100% 가서 여러분의 모든 과제를 같이 도우면서 수행하는데요. 그 젤라또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뭘 만들고 있느냐, 인삼 젤라또 만들고 있거든요. 홍천에는 예전에는 인삼이라 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중부에 있는 충청도 금산 인삼들이 되게 인기 있는 인삼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기후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인삼이 아주 1등 인삼이었죠. 근데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점점 약간 추운 지역 북쪽으로 모든 기후가 약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충청도에 있던 기후에 있던 약간의 그 추위라기보다는 그런 기후에 있던 작물들이 거기보다는 조금 더 추운 지역, 어디까지? 강원도 지역까지 올라오고 있죠. 아마 조금 더 있으면 강원도 지역이 아닌 지금 이렇게 북한이라고 표현하는 저쪽 위쪽으로도 이렇게 휴전선이 있는 DMZ 위쪽으로도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양구까지 올라갔습니다. 양구 화천에 어마어마한 인삼 재배를 합니다. 홍천 진짜 많이 재배합니다. 인삼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삼하게 되게 되면 그냥 보약처럼 만들어지는 그냥 음료나 그 다음에 종로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런 형태로 현재 소비되고 있죠. 근데 그 인삼을 특별한 음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대중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삼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일반 식품화 하고 싶은 게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리고 교수님이 딱 해결해 줬죠. 뭘로?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줬죠. 그랬더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인삼으로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먹네, 젤라또도 만들어 먹네. 그래서 홍천에 있는 군수님이 엄청나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이것을 가지고 홍천 지역에 특화된 걸로 확산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젤라또, 홍천에 있는 젤라또 만들었죠. 자,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것을 스토리로 보게 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교수님한테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이론적인 베이스에 대한 로컬 푸드에 대한 개념 이해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컬 푸드를 통해서 나만 행복하게 살자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지적 성숙을 가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무슨 재주가 있어요? 제과제빵을 만드는 재주 있죠. 커피 음료를 만드는 재주 있죠. 디저트를 만드는 재주 있죠.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초콜릿, 떡, 이런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 교육 과정에 있는 수업을 엄청나게 듣고 있죠. 이 과정의 수업을 여러분 이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배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몰입해서 이제 내가 뭔가 여기 매니아가 미쳐가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한다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만하게 실력으로 따라오고 싶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어도 못 따라오겠죠. 교수님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학교에 가서요 빵 10개만 배우면 안 돼요. 교수님 학교 가서요 아이스크림 좀 배우면 안 돼요. 교수님 학교 가서요 커피 좀 배우면 안 돼요. 교수님 우리 학교 와서요 커피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웃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코스로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많은 경험적인 지식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동영상 수업을 하게 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농담같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동영상 수업에 틀어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이 수업을 꾸준히 들어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 수업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여러분들은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완벽한 형태의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뿌듯한 행복한 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제 로컬 푸드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정립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뒤에 이렇게 여러분의 슬라이드로 다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수님이 중간에 잠깐 자리를 이렇게 비켜주게 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캡처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제공했지만 그것을 다시 여러분이 캡처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형태로 다시 캡처해가지고 봐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펜으로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밑줄 그어가지고 다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자, 지속 가능한 먹거리. 자, 있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얘기했고요. 교수님 지금 설명을 많이 했지만 예술이라는 의미도 표현했죠. 그 속에서 이렇게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을 다 여러분이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문화 속에서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제 로컬 푸드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말이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속 가능하다. 자, 이거는 단발성으로 현재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2021년을 여러분 살고 있는데요. 2021년 살고 있는 여기에 뭐 22년, 23년, 24년 한 요 정도에서 이게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는 2030년, 2040년 이런 정도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삶에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로컬 푸드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교수님 말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또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수님이 이제 제공한 여러분의 슬라이드를 다시 여러분 정리해서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과 자, 이게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농업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1차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1차 산업. 자, 그 다음에 생산물과 그 가공품. 자, 이건 무슨 산업이에요? 자, 뭘 만들어가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가공산업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무슨 산업이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6차 산업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음식. 우리 이 음식 안에 사실은 여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커피,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제빵, 그 다음에 관련된 떡, 여기 관련된 레스토랑,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하여 그 다음에 교수님 다시 로컬, 뭐죠? 지역에서 농민에 의해서 생산된 먹거리를 어디에서 가능한 로컬,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뭐라고 그린다? 로컬 푸드라고 그린다. 이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애워서 이제 정리할 정도로 생각이 돼줘야 돼요. 자, 농민, 그 다음에 가공식품,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 그래서 이것을 1차 산업, 2차 산업, 이것을 여러분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금 더 확산된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요즘에 나오는 이것을 여러분 6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왜 6차 산업이나? 그러면 1차 산업 곱하기 2차 산업 곱하기 3차 산업을 다 합한 산업. 이게 뭐냐면 1, 2는 2 곱하기 3, 2, 3은 6이거든요. 이렇게 2, 3은 6. 그 이거를 무슨 산업이라고 하냐?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들, 자,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뭐 만드는지 아세요? 딸기 잼도 만들고요. 딸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서요. 딸기로 만든 딸기 타르트를 만들어 팔고요. 딸기를 재배하는 사람이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팔고요. 예. 딸기를 만드는 것은 딸기 초콜릿을 만들어 팔고요. 이제는 생산하는 사람하고 가공하는 사람하고 어떤 서비스 산업에서 하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한 사람이 생산하는 농민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1차 산업, 2차 산업 나 관심 없어. 나 몰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무슨 위기의식? 농민이 직접 내가 하고 있는 딸기 타르트 시장도 걔네들이 들어올 것 같아. 아니야. 나 지금 크리스마스 때 좀 지나게 되게 되면 하얀 생크림에다가 딸기를 데코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농민이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농민이 딸기 케이크를 팔면 나는 크리스마스에 도시 안에서 딸기 케이크 어떻게 팔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왜? 그런 택배로 배달을 드론이 여러분 도시 아파트까지 택배로 배달을 날려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앞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이라는 인공지능, 드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메타버스 버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상현실에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로컬 푸드에 대한 개념, 조금 교수님이 좀 어두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최고의 경쟁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이라는 개념은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지역이라는 개념은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춘천시, 여러분 수원시, 파주시 이런 것처럼 어떤 행정구역의 개념보다는 어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지도를 존재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에 있는 이 반경의 거리가 몇 킬로에서 50에서 한 100km 정도의 구역을 가지고 로컬 푸드라고 칭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 벌써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한 교수님하고 지금 50분 정도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또 정리해 보게 되면 농민의 안정된 소득과 교수님이 로컬 푸드를 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교수님이 3가지 정리를 해줬어요. 자, 로컬 푸드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다 보게 되게 되면 결국은 교수님이 지금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이 로컬 푸드를 소비시켜줘야 돼요 라고 시작한 건 뭐냐면요. 사실은 여기 첫 번에 있는 농민의 안정된 소득이었어요. 왜? 농업에 있는 사람들이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생산하는데 교수님 아까 말했지만 2달, 3달이 걸려야지만 생산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빵 만들 때 4시간만 있으면 빵이 나오잖아요. 그럼 4시간 지난 뒤에 빵이 안 팔릴 것 같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시간으로 까먹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봐야 식당 한다 하게 되면 하루잖아요. 그 농민의 입장에서는 씨를 뿌린 다음에 내가 이것을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비가 오고 여러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이런 굉장히 긴 시간을 여러분들 한 달이면 되게 좋겠죠. 그렇지만 많게는 60일, 더 길게는 90일까지 가는 인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가요, 여러분들?
예, 6년을 재배해요. 그러면 6년 동안에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농민이 안정된 소득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60일 동안 배추 농사를 잘 지었는데 배추가 갑자기 뭐 기후가 안 좋고 올 여러분들 김장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배추가 지금 비가 너무 와가지고 배추가 다 썩어서 넘어지고 있어요. 교수님 아파트에 있는 배추, 교수님 농사 짓고 있는 다 이렇게 썩고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게 되게 되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에게 안정된 소득을 주려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뒤에 아까 여기 나오죠. 나는 당신이 재배하고 있는 농업의 산물을 나한테 일주일마다 꾸러미로 배달을 시켜주게 되게 되면 나는 당신한테 내가 만약에 농사 지으면 그것을 계속 오랜 기간 동안에 소득이 없어지는데 당근을 한 달 뭐 재배하고 뭐 배추가 하고 이렇게 되면 매 시간마다 재배되는 농작물을 꾸준히 나한테 배달을 시켜주게 되면 나는 마트에 가서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이렇게 뭐 볶음밥 해 먹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식재료를 주변에 있는 농사 짓는 농민들이 택배로라기보다는 매일매일 내 집 앞에다 갖다 준다 하게 되게 되면 그 제공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내가 그 안에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시민 안에 중에 셰프들도 필요. 거기에 이렇게 만약에 앱으로 연결되어 있든지 조리 방법이 다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고구마로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먹는 레시피까지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제공까지 다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걸로 연결된다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굳이 마트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농업에 농민의 안정된 소득이 1번이었다.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이제는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먹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삶은 우리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배가 고파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먹는 것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싶은 게 1번입니다. 다소 맛이 없어도 나는 당근을 꾸역꾸역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식품,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생산자의 욕구였다 하게 되게 되면 소비자 먹는 사람 입장에 봐서는 뭐가 욕구가 크냐 하게 되면 이거 크죠.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을 이렇게 보존해주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사실은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로컬푸드의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때는 농민의 안정된 소득이 가장 우선이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그 식품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이 이제 커졌다. 자, 그럼 두 번째 됐어요. 자, 그럼 이걸로 사실 끝나야 되는데 로컬 푸드는 더 큰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서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지구온난화죠. 예, 탄산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어 버려 가지고 온실, 여러분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온실이 만들어져서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 열이 비닐하우스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갇혀 있는 것에서 그 안에 있는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죠.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제일 나오는 게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죠. 바닷물의 온도 상승. 교수님 너무 복잡해지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되면요, 여러분들 수증기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많이 발생되면 그게 뭘로 만들어져요? 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비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 태풍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죠. 이게 만들어서 이게 빗물로 떨어지니까 홍수가 나죠.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러분 뭐가 지금 항상 나오죠? 북극곰이 여러분들 얼음이 걸어갈 얼음이 없어요. 북극곰이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빙하가 녹아요. 그죠?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빙하가 얼음으로 존재할 때는 얘가 물 안 가잖아요. 녹으면 물이 되니까 물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다 바닷물로 다 가잖아요. 그 바닷물의 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 학교도 바다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이 돼서 이게 다시 바다가 될 줄 이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유는 지구 온난화가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뭐예요? 가장 큰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자동차가 최고 인기예요? 전기 자동차가 최고 인기잖아요. 전기 자동차. 그 휘발유를 경유를 이렇게 태워서 가는 게 아닌 무슨 전기 자동차가 최고 인기고요. 전기 자동차를 안 만들면 지구가 망하니까 국가에서는 전기 자동차 타는 사람한테 돈을 공짜로 주고 싸게 팔으니까 빨리 전기 자동차 사라고 막 하잖아요. 그 지금 전기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도 비싸서 교수님은 아직 전기 자동차 못 사고 있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도 비싸서. 근데 그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인데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자동차가 이동하는데 발생될 수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배기가스의 발생의 주범이 지금 교수님 말했지만 농산물을 이동하는데도 발생될 수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될 수 있죠. 그러니까 로컬 푸드를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는 그 지역에서 먹어줘라 라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다시 좀 정리해주면 그 음식을 먹는 제일 많은 급식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먹는 여러분 학교 급식이에요. 학교라는 공간이 여러분들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공간이 요즘엔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 일반 성인들 보고 여러분 모이세요 해가지고 모여서 100명, 200명 모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학교라는 공간은 학교 안에 뭐 애들 학교 가방 들고 무조건 가잖아요. 가서 뭘 공부하잖아요. 가긴 가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어야 되게 되면 그 먹는 공간에 식재료가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푸드에서 가장 큰 소비처는 단체 급식소입니다. 단체 급식소가 학교 급식이죠. 그러면 사실은 교수님 지금 강릉시 로컬 푸드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목적은 뭔지 아세요? 단체 급식소에 하는 것에 대한 로컬 푸드 사업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 로컬 푸드를 사업소 운영하려면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 차가 모여드는 것도 있어야 되고 누가 적재적소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죠. 지금 그 씨앗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로컬 푸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주면 안정된 농민의 소득, 두 번째 안전한 식품을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 세 번째 이동에 따른 환경 오염의 저감, 이거죠. 그래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로컬 푸드 망으로, 여러분들 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네트워크라고 설명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뭐예요? 네트 그물이죠. 그물. 워크가 일이잖아요. 그물로 연결된 일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물로 연결돼서 다 연결돼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탄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아주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연결을 통해서 지역 순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자, 지역의 순환 경제, 지역에 있는 농민이 뭔가 팔으면 그 농민이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여러분 가게에 와서 빵도 사 먹고, 여러분 만약에 그 빵을 사 먹으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에 가서 이제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그 다음에 농민에 가서 체험 농장도 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연결되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순환. 이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있는 이렇게 순환이죠.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순환 경제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사는 게 되는 거죠. 내만 여기서 돈 열심히 벌은 다음에 돈 쓰러 갈 때는 비행기 뽕 타고 가서 미국 하와이 가서 쓰고 오면 그 나쁜 사람이죠. 네. 그것을 어디다 써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여기서 연결되는 같이 써주게 되게 되면 그래야지만 이게 순환 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살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명예가 그냥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느 이 지역에 있는 빵집의 사장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뭔가 하지 않고 다른 어디 가서 소비를 막 하고 다닌다 하게 되면 그것을 어느 시민이 봤다 하게 되면 그냥 SNS 상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게 되면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한다 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의 파급적인 힘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하루아침에 그게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기업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선순환 경제에 있는 것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로컬 푸드에 대한 정리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연어 보여주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줬죠. 그래서 연어는 다 어디서 쓰여야 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어디가 한국이죠? 여기가 이게 중국이고 어디가 여긴가? 네, 여기가 한국인가? 여기 한국이겠네요. 네, 여기 한국이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유럽이잖아요. 네. 이게 유럽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북, 그 다음 이쪽이 남이죠. 그러면 이 유럽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자 우리는 이쪽을 뭐라고 그래요? 동해, 이쪽을 서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동유럽, 이쪽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네, 서유럽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북쪽에 있는 유럽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 되면 북유럽이라고 합니다. 자, 북유럽의 도시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뭐 이런 동네들이죠. 그래서 이 북유럽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양식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도 존재하는 게 여러분 그 유명한 연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소득이 굉장히 높아져서 연어를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얼마 전에 교수님 아까 강릉의 거리를 한번 걸어갔는데요. 식당 안에 간판이 이렇게 붙었어요. 노르웨이 연어만 취급합니다.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 소비가 되게 많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데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렇게 비행기로 와야 되잖아요. 비행기로 와야 되니까 이 비행기에서 써야 되는 온실가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표현하는 거를 뭘로? 거리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마일리지란 말을 썼었고요. 그 앞에다가 뭐를 썼었어요? 이렇게 푸드, 식품으로 움직이는 거리 마일리지를 계산하게 되게 되면 계산이 아니라 그런 것을 숫자로 표현해 주게 되게 되면 숫자 큰 푸드 마일리지 음식은 먹지 말자. 이거죠. 숫자 큰 음식을 먹지 말자. 그러면 그게 숫자가 작은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여기 있는 로컬 푸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국에 요 가까이 있는 영국에 딸기가 되게 여러분 유명하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 거리가 얼마 되겠어요? 한 5km 될까요? 그 푸드 마일리지가 내가 먹고 있는 딸기의 푸드 마일리지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근데 여러분 여기 숫자를 보게 되게 되면 연어는 얼마예요? 5,113마일이에요. 나는 딸기 하나에 5마일도 안 되겠죠. 한 2마일? 1800m가 1마일이니까요. 한 3km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2마일밖에 안 되는데 연어는 몇 마일이에요? 5,113마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기에 이 동해안에 이제 연어를 양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지역이 교수님이 늘어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 송태겸 그 이제 학생이 있는 여러분 이 고성이 고성이 바다에다가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연어를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땅으로 치면 목장이죠 목장. 소가 더 못 도망가게 울타리를 쳐서 소를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닷속에다가 이렇게 그물로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 송어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가두어서 이렇게 키웠는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면 가두어서 키웠다고 해서 여러분 뭐라 하냐면 가두리 양식장에 했어요. 바다에 키워서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에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어마어마한 이 바닷속에다가 이 목장을 만들기가 쉽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어를 되게 많이 성공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먹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뭐 여기서 키우는 게 여기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여기서 오는 수입에 되는 연어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푸드 마일리지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이 동해안에서 키우자. 근데 바다에다 키우는 거는 너무 여기가 이게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어만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생산하는 건 문제가 없다. 양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 교수님이 지난번에 말했지만 벼농사 짓는 큰 들판에다가 평야에다가 여러분들 집을 짓고 양식장을 지어서 거기다가 연어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거죠. 그 양식장이 곧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로컬 푸드가 사실은 고성에서 송태겸 학생이 우리 학교 오는 거리가 한 뭐 30km 되겠나요? 40km, 40km 된다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20마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푸드 마일리지가 20마일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요거는 교수님이 조금 넘겨갈게요. 자, 그래서 로컬 푸드 하게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생산, 그 다음에 선별, 그 다음에 포장, 유통, 마케팅, 소비. 이게 지금 현재 뭐 이마트, 대형마트,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식품의 그냥 소비 형태죠. 근데 여기 있는 것이 지역의 식량 체계로 간다 하게 되게 되면 교수님 아까 푸드 마일리지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면 생산, 그 다음에 짧은 거리의 유통, 마일리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선별, 포장, 유통,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생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산량이 많지도 않으니까 뭐 선별할 건 뭐 있어요. 내가 만약에 소비자를 하게 되면 다소 큰 놈, 작은 놈 다 먹어 치워주죠. 큰 놈만, 좋은 놈만 고르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생산하는 물량이 많지도 않은데 소비자들이 내가 뭐 한 2달 동안 농사 지었는데 감자 큰 놈만 사가고 작은 놈 하나도 안 사간다 하게 되게 되면 나는 그걸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그래 당신들 큰 것도 되게 잘했어. 그렇지만 작다고 해서 조금 작다고 해서 그 감자가 아니건 아니잖아요. 감자 먹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큰 놈이 좀 맛있나요?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뭐 선별은 왜 해요? 그냥 가서 사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런 게 지금 교수님 말한 것처럼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구입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이제 로컬 푸드의 개념이고요. 이것을 할 때 그냥 경제성인 형태로 싸고 좋은 거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 개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냥 싸고 좋은 거, 뭐 돈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뭐 가난한 사람은 다 죽고 그러면 사회가 형성이 되나요? 거기에 폭력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나고 망하고 뭐 그렇다고 사회가 다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약자는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약자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고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 어떤 그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만, 부자만, 뭐 건강한 사람만, 힘센 사람만, 그럼 국가가 왜 있습니까? 사회가 왜 있습니까? 이제는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한 생각, 어떤 그런 공유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함께 살아야 된다고 교수님은 생각합니다.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CACA 그래서 여기 있는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라고 그래서요. 이제 교수님이 여기 있는 거 농산물을 담은 상자, 꾸러미죠, 꾸러미, 꾸러미.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했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 앞에 나 택배에 사과 한 박스 갖다 주세요가 아니라요. 사과 한 박스는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좋은 제품 상인 그냥 나 사과 사줄게, 뭐 감자 한 박스 사줄게 이게 로컬푸드 아니에요. 그런 게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꾸러미 상자는요 나한테 사실은 회원제인 겁니다. 농민에게 회원제로 존재하면 내가 그 회원제의 택배를 멀리 보낼 수 없잖아요. 멀리 보내면 돈 또 들어가잖아요. 뭐 그 다음에 택배비 가죠. 그 다음에 자동차 움직여줘야죠. 뭐 지금 현재 있는 대량의 광양 유통하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로컬에 몇 개? 100개 회원사에게 내가 만약 호박 생산되는 시기가 여러분 뭐 얼마 있게 되게 되면 그 시기에 계속적으로 농업에 생산되는 형태를 이런 형태로 이 안에다가 배추 하나, 여러분 뭐 이렇게 저기 피망 2개, 호박 1개 이런 꾸러미, 이 꾸러미를 이거는 철수내지 아파트 201호, 이건 202호, 203호, 204호 이런 식으로 배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농민이 생산되는 이 꾸러미를 믿고 먹어주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교수님, 우리의 선택성이 여러분 안 되지 않아요. 그 선택성을 함께 살아가는 행복에게 다소 양보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 아까 교수님 큰 뜻이 있었잖아요. 농민에 대한 소득 보장, 그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그 다음에 지구를 지키자, 여러분 사회가 같이 살자, 약자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게 되면 나 그 정도는 조금 양보하고 살 수 있어. 왜? 그 더 의미 있는 삶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회에 같이 살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형태가 아니라요. 지금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다른 나라, 그 다른 나라가 가까운 데는 일본 다 같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한 명의 농부가 다수 도시 소비자의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비자는 농산물의 개별 가격이 아니라 이 방식에 택배로 오는 게 아니라 꾸러미로 오는 것에 대한 이 방식의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로 돼 있어가지고요. 코로나로 돼 있어서 만약에 마트도 활성화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요. 학교 못 가니까요. 학교 급식을 못 하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못 하니까 농산물들이 막 생산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지사들이 어떻게 했냐 하게 되면 꾸러미 상자를 만들어서, 지금 교수님 여기 있는 이 꾸러미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뭐 여러분의 아기가 아파트에 어느 지역에 산다 하게 되면 그 집에다가 지금 교수님 얘기했던 이런 농산물의 꾸러미 상자를 너가 학교 와서 급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 급식 학교에서 못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급식비로 꾸러미 상자에 있는 것들을 너네 집으로 배달시켜 줄게 라고 해서 이 꾸러미 급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움직이자 하는 게 이게 이제 로컬푸드의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그 방식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번개시장, 여러분들 지금 어떤 강변에 어디 공간에 농민들이 이렇게 생산된 걸 가지고 오면 번개시장, 번개란 것은 뻥 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열리는 게 아니라 아침 새벽 4시부터 8시, 9시까지만 열리는 번개시장, 거기는 농민들이 생산해 온 것이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뭐 나 그냥 뜨르릉 우리 집에 호박 2개요 이렇게 배달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거기에 걸어가서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요. 우리 호박 이거 당신 어디 뭐 반가워요 어제도 봤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집에 애들 어느 학교 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박도 사주고 하는 그런 번개 시장, 그것도 로컬 푸드 사업이에요. 그 다음 교수님 아까 단체 급식도 로컬 푸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베이커리도 로컬 푸드 관계하는, 우리 베이커리 앞에서 지금 하는 번개 시장에 팜마켓을 열어주세요. 주말마다요. 우리 하는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을요 지역 농민들에게 개방할 테니까요. 거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도 먹고 커피도 먹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베이커리 카페를 열면서 거기에 팜마켓을 열어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뭐냐면 로컬 푸드의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중강의로 하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충분히 공부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교수님 제과제빵 재료하기 밀가루만 배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조금 교수님이 수업하고 있는 곳에서 의미를 좀 부여해서 행복한 여러분 학교생활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한 최근표 교수였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